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요, 원래 방송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가 급하게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해가지고, 그걸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너무 급한 이슈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께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 보이시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조만간 지워질지도 모르니까 일단 전 캡션 떠났습니다. 조만간 지울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 문준용 씨가 이게 처음에 이 글이 나왔을 때는 과연 대통령이 쓴 거냐? 대통령이 뭔 글을 이렇게 짜증나게 쓰냐? 이 내용을 보시죠. 내용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보시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썼다는 글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문준용 씨 페이스북에 가면 이런 글들이 많은데 보시면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쓴 글은 대충 이렇게 다 문장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사실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쓴 거라기보다는 아마 비서관이 작성을 했을 겁니다. 이런 글도 아마 비서관이 작성을 했을 테고 거의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직접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글, 예를 들어서 휴일이나 또는 짧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쓰셨을 건데 이런 거라든지 미얀마 관련한 거 기본 내용을 불러주고 쓰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쓰셨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붙어 있죠. 문장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링크는 본인이 달기 어려울 테니까 이런 거는 그건 아니라고 치고 글만 있는 것들은 보통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 어디도 보면 문장 간격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글만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문장이 한 번 쓰고 띄우고 한 번 쓰고 띄우고 한 번 쓰고 띄우고 떨어져 있습니다. 문준용 씨의 글을 보시죠. 문장이 한 번 쓰고 띄우고 한 번 쓰고 띄우고 떨어져 있죠. 그리고 글 내용을 일단 보시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약간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 대통령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의 처분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을 겁니다. 야, 그거 팔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속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걸 물려받는 아들 입장에서 야, 그거 팔지도 못하는 거 내가 물려받는데 왜 난리냐? 왜냐면 작성되는 관점이 이걸 상속받는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 자체는 지금. 그리고 이거 보시죠. 요로 끝나는 문장이 꽤 많거든요. 근데 문준용 씨 글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도 하나 또 있는데 이 요로 끝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문준용 씨 페북에 가보시면 이렇게 요로 끝나는 아닌데요? 했는데요? 라는 식의 요로 끝나는 문장이 꽤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여기 있대요. 그죠?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나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로 끝이 납니다. 여기도 띄워져 있죠. 문장 간에. 그래서 이 글은 죄송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아버지의 계정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최순실도 안 했던 짓입니다. 최순실도 직접 글을 쓰진 않았거든요. 대통령 아들이 자격도 없이 대통령의 계정을 사칭은 아니죠. 대통령의 계정을 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계정에 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일본 음란물 같은 거 리트윗하고 소라넷 관련해서 또 리트윗하고 이랬었죠. 그게 그 문준용 씨가 이제 일본 문화에 되게 밝고 일본 문화를 많이 공부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통 그
계정을요, 트위터 계정을 보통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보통 아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은 아들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은 주로 어떤 관리를 하냐면 보통은 메시지 담당 비서관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에는 기기별로 다 로그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대의 기기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계정으로 로그인해 있어도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이제 이렇게 또 지지자들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팔로우 해준다든지 또는 좋아요 눌러준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비서관들 퇴근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해서 문준용이 자기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이걸로 훅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너 문준용이지? 이렇게. 이런 언어 지문 같은 거를 보면 대충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둔다는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제가 건강 능력이 어떻다 저렇다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진짜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고요. 대통령께서도 문준용 씨에게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저는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찍어줬습니다. 문재인 씨를. 왜냐하면 그때 2017년에는 대안이 문재인 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던 사람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끌려 내려오는 거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작작 좀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